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이 오기 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우주를 상상했어요. 모든 게 딱딱 정해져 있고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우리, 인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완벽해 보였던 세계관은 대체 어떻게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근대 과학이 탄생했을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요, 정말 거대한 두 우주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과, 아니, 태양이 중심이라는 지동설의 대결이었죠. 이 싸움은 단순히 행성 위치를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먼저 그 옛날 세상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당시 우주는 우리를 중심으로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런 질서정연한 세계였습니다. 이 천동설, 이게 무려 1500년이 넘게 공식적인 진실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막강한 교회의 권위도 전부 이 모델을 지지했죠. 신이 만든 특별한 공간인 지구가 당연히 우주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정말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오랜 믿음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완벽해 보이는 모델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자꾸 눈에 띄었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 행성의 역행 운동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행성이 잘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 가는 이 이상한 움직임. 이게 천동설로는 설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전원이라고 하는 막 작은 원을 궤도에 덧붙여서 억지로 설명을 만들어내야 했죠. 뭔가 잘못된 이론을 계속 땜질하는 느낌이었달까요? 바로 이때 세상을 바꿀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다고 배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말이죠.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그의 지동설은요, 그 복잡한 주전원 같은 거 없이도 행성의 역행 운동을 훨씬 간단하고 우아하게 설명해냈어요. 하지만 이때까진 이걸 확실하게 보여줄 증거가 좀 부족했죠. 뭐랄까, 아직은 종이 위의 멋진 아이디어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를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찾아냅니다. 그는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손에 넣고 인류 최초로 그걸 하늘로 향했죠. 이 작은 행동이 1500년 된 낡은 우주를 무너뜨릴 거대한 증거들을 모으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갈릴레오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사용했던 이 강력하고 새로운 생각의 틀, 바로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이 5단계 과정은요,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가지고 질문하고 또 증거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이죠. 이제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권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증거로 진실을 찾아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1단계, 관찰의 힘을 갈릴레오가 제대로 보여주죠. 달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태양에 점이 있다? 이건 하늘의 것들은 모두 완벽하다는 옛날 믿음을 그냥 박살내는 거였어요. 더 대단했던 건 목성의 위성이었죠. 지구 말고 다른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애들이 있네? 그럼 모든 게 지구 중심으로 돈다는 말은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타, 바로 금성의 위상 변화였습니다. 만약 천동설이 맞다면 금성은 초승달이나 금음달처럼만 보여야 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보니까 보름달에 가까운 금성도 있었던 거죠. 이건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지 않고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이 화면이 모든 걸 말해주죠. 한쪽은 하늘은 완벽할 것이다 라는 철학적인 믿음, 다른 한쪽은 아니, 내가 보니까 달에 산도 있고 태양에 점도 있는데 라는 직접적인 증거, 바로 이겁니다. 권위보다 관찰을 앞세우는 새로운 과학 정신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런 새로운 방식, 당연히 기존 질서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한 도전으로 보였겠죠. 결국 갈릴레오는 1633년에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자신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라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을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는 이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힘으로 억눌러도 과학적인 진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외친 말이에요. 갈릴레오의 방법은 정말 강력했지만 이 생각이 널리 퍼져나가려면 날개가 필요했어요. 바로 이때 또 다른 혁명, 바로 기술혁명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00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50년도 안 돼서 유럽에서 찍어낸 책의 숫자입니다. 지식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코페르니쿠스가 책으로 이론의 씨앗을 뿌리고 갈릴레오가 책으로 관측 결과를 공유하고 마침내 뉴턴이 이 모든 걸 모아서 책으로 법칙을 완성하는 이 흐름. 인쇄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서로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17세기의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의 설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보여주니까 믿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의학기술, 공학, 우주탐사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위에서 세워진 바입니다. 18세기 사상가 드니 디드로의 이 말은 지식이 퍼져나가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죠. 인쇄술은 단순히 과학만 바꾼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바꿔버린 혁명의 엔진이었습니다. 17세기의 망원경과 임세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우주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일까요? 아니면 유전자 편집 기술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과학혁명의 바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